네, 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기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이야기하죠. 결국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때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기능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보듯이 정보, 정서, 명령, 칭교, 미적 기능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이 어떤 기능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 정보, 지식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서촌은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동네이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서촌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친구가 서촌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서촌이 어디냐 그랬을 때 그거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동네야 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적 기능을 하는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 기능인데요. 정보적 기능과는 좀 다르게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표현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와 맛있겠다, 활짝 핀 봄꽃을 보니 기분이 좋다. 아까 우리가 서촌이 어딘가를 설명하는 건 좀 다르죠. 그거는 객관적인 정보라면 이건 주관적인 감정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감정이 있죠. 누구는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 이거를 정서적 기능을 하는 문장이다, 정서적 기능을 하는 언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은 주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느냐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명령적 기능인데요. 명령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무엇을 하게 하거나 혹은 하지 않게 하는 기능. 보통 우리가 명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거 혹은 하도록 요청하는 거 혹은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명령적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문장 중에는 명령형이 있고 청유형이 있는데 둘 다 포함이 되죠. 명령형은 야 뭐뭐 해 이런 거고 청유형은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결국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혹은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명령적 기능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는 이런 거죠. 여러분 방이 더러울 때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시죠. 야 방 더러우니까 청소 좀 해라. 이거는 명령적 기능이죠. 선생님들이 얘들아 교실 지저분하다, 쓰레기 좀 줍자, 이것도 명령적 기능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친교적 기능인데요. 친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친교라는 것은 이제 친하게 지낸다, 관계를 돈독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을 친교적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친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선생님 만나거나 친구들 만날 때 오늘 날 좋은 날이야, 좋은 아침이야, 영어로 하면 굿모닝 이렇게 얘기할 때 굳이 날씨가 좋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앞에 있는 그 친구나 그 선생님한테 그냥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거나 개인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이런 기능을 친교적 기능을 가진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미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것이 감정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또는 언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시나 소설, 수필, 희곡 이런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비해서 조금 더 다듬어져 있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정서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많이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언어의 기능을 미적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의 한 구절인데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도 저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좀 많이 느끼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아름답게 개인의 정서를 많이 포함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우리 언어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감정을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의 미적 기능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의 기능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5가지 하나하나를 좀 잘 이해했을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떤 기능을 하는 언어인가를 내가 알 수 있고 그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